어느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여인이 살았습니다. 23세 시집을 와서 30년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미로 살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박씨는 단 한 번도 제 방에서 아침 해를 맞이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부엌에 불을 지폈고 5시면 시어머니께 세수물을 올렸으며 6시면 온 집안 식구들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그 보따리는 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부터 이 집 사람이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70이 넘은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아들을 보지 않고 마당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한 끼도 제대로 드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 방에 아궁이에 불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께서 손주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셨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게 도리요. 내가 어찌 그걸 이리리. 도리. 박 씨가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도리라는 게 3년 동안 어머니를 굶기고 재우지 않고 손주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까? 남편이 보따리를 마루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시겠다 하셨소. 박 씨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당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3년 전에 이 집을 떠났다는 것을, 몸만 여기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어머님, 박 씨가 일어나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며느리도 달들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날갯짓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 했소? 어머님 가시는 곳에 며느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박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보았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이냐. 박 씨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뱃속에서 나왔어도 저 혼자 키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함께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없이는 저도 아이들 어미가 아닙니다. 박 씨는 신을 신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당신이 나가면 아이들은 어쩌고? 박 씨가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어머니 한 분 제대로 못 모신 사람이 아이 셋을 어찌 키우시려는지는 모르겠으나 박 씨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무언가 소리쳤으나 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 씨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것은 23 때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처음 시댁 문을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박 씨를 맞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그게 시어머니가 박 씨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부엌일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나 손은 정확했습니다. 불은 세게 지피되
바람은 천천히 넣어라. 장은 이틀에 한 번 뒤집되 손가락으로 눌러보아라. 아이 옷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빨아라. 그래야 마르기 전에 병이 안 든다.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처자이를 낳았을 때 박 씨는 사흘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곁에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젖은 하루에 12번 물리거라. 그래야 아이가 밤에 덜 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박 씨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도 셋째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플 때도, 아이들이 아플 때도, 남편이 화를 낼 때도, 그런 시어머니가 변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쉬십시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다 하면 됩니다. 박 씨는 그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공손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밥상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이 하나씩 줄었고, 그 다음에는 국이 식은 채로 올라갔으며, 나중에는 밥그릇조차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몰래 더 담아드리면 남편이 다음 날 박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드실 것은 내가 정하겠소. 왜 마음대로 더 드리는 거요? 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시어머니를 굶기고 있다는 것을. 박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남편은 장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잘못은 없소. 그럼 왜 어머님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남편이 붓을 놓고 박 씨를 보았습니다. 노인을 집안에 두는 것은 의무요. 그러나 그 노인에게 얼마나 잘해줄지는 자식이 정하는 것이요. 박 씨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을 낳아 기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집에 두고 있지 않소. 남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몰래 시어머니께 음식을 더 드렸습니다. 남편 몰래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하지만 남편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경고했을 텐데. 남편이 박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30년 혼인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짓을 하면 당신도 어머니와 같은 처지로 만들겠소. 박 씨는 뺨을 감싸 쥐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몰래 음식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박 씨는 자기 밥을 덜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덜어낸 만큼을 시어머니 밥그릇에 미리 담아 두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석 달이 지나자 박 씨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요즘 입맛이 없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박 씨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만 먹어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밥을 덜어주는 것 다 알고 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나는 괜찮다. 이 나이에 굶는다 해도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 먹어라. 박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쌀이 늘고 옷감이 늘고 하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만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박 씨가 시어머니 방에 아궁이를 지피려 하자 남편이 막았습니다. 땔감이 아까우니 어머니는 안방으로 오시라고 해. 박 씨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안방으로 가려 하자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아니, 아이들 방으로 가시라고 해. 안방은 우리가 써야 하니. 박 씨는 할 수 없이 시어머니를 아이들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오신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 같이 자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늙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병이 옮을 수 있으니. 시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아이들 방에서 잤습니다. 이튿날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시어머니와 격리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보러 가려 하면 남편이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프시다. 너희가 가면 할머니 병이 더 심해진다.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할머니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언제 나으세요?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곧 나으신단다. 박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밥을 가져가도 물을 가져가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박 씨가 불렀습니다.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밥상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다. 그런데 이제 나를 이렇게 대한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구나. 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말랐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 댁마님이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김씨 댁 주인이 어머니를 구박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저 집은 돈도 많은데 뭐. 늙은이 하나 굶기는 게 뭐가 대수라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들을 구박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갚아주는 거야. 박 씨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아들을 키울 때도, 아들이 장가를 들 때도, 손주들이 태어날 때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우물가에서 동네 안악들을 만났습니다. 김씨 댁마님. 한 안악이 박 씨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사실이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병까지 나시면 큰일인데. 다른 안악이 거들었습니다. 마님, 혹시 시어머님께서 마님한테 뭐 잘못하신 거 있소? 그래서 이렇게 홀대하시는 거요? 박 씨는 물동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건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 우물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김 씨 댁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는 소문이. 박 씨는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한들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박 씨는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의 초고였습니다. 박 씨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입만 있고 손은 쓸 수 없으며 집안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절에 보내거나 친척집에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내보낼 수는 없으니 어머니께서 스스로 나가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박 씨는 그 편지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편지에 받는 사람은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장사를 함께하는 동업자였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지.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싶지만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래서 시어머니가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박 씨는 편지를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몰랐구나. 새벽이 되어서야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이제 집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마을 어귀에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길 원하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어머니께서 더 편하게 지내시도록. 거짓말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나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 나도 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좋다. 나가마.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박 씨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이 집의 어른이십니다. 박 씨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내보내면 당신은 세상에 무슨 낯으로 다니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고 있으시오. 박 씨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끈이
좋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를 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미로서. 박 씨가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도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두 여인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가거라. 아직 늦지 않았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어머님. 30년 전부터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 씨를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30년 전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되었을 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신 첫마디를 기억하십니까? 고생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곁에 계셨으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박 씨가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십니까? 주막 주인은 두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일은 할 수 있소. 부엌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루 품삯 쓴 쌀 한 대와 잠자리. 두 사람 목 다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와 시어머니는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손님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박 씨 곁에서 채소를 다듬고 불을 지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일은 시켰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주인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댁들 무슨 사연이 있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않겠소.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만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시오. 박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주인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석 달, 반년. 박 씨와 시어머니는 주막에서 성실히 일했고 주인은 두 사람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막 일이 버겁소. 혹시 두 분이 이 주막을 맡아줄 수 있겠소? 박 씨는 놀라서 주인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주막을 맡는다고요? 그렇소. 품삯 대신 번 돈의 절반을 가져가시오. 나는 나머지 절반만 받으면 돼요. 박 씨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가 주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와 시어머니는 주막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박 씨가 집을 나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 씨 댁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갔다는 소문. 남편은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소. 시어머니가 꼬드겨서 집을 나간 것이오. 사람들은 그 말을 반쯤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박 씨를 만났던 안악들이 말했습니다. 김 씨 댁마님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시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집을 나간 거야. 소문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장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과 거래하기를 꺼렸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사람과 무슨 장사를 하겠소. 남편은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가장 그리워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박 씨는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아이들에게 돌아가거라.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은 아비가 키우고 있지 않느냐. 아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가면 어머님은 어쩌십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주막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의 큰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박 씨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따라 나가셨다고.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박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이가 박 씨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박 씨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도 모셔가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박 씨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저보고 돌아오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거라. 하지만 어머님은 나는 여기 남겠다. 시어머니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간들 달라질 것이 없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의 어미가 아니다. 그 사람도 내 아들이 아니고. 박 씨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너는 좋은 며느리였다. 시어머니가 박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좋은 딸이었다. 나는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거라. 내 아이들에게 가거라. 하지만 나는 괜찮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다. 누구의 어미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박 씨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돌아갈 수 없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왜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아니다. 박 씨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 남겠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곁에.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희보다 할머니를 선택하세요?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다. 박 씨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혼자였다.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할머니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누군가가 할머니를 위해 살아준 적이 없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할머니를 위해 살아줘야 한다. 그게 나다.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돌아갈게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러 올게요. 박 씨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 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박 씨는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주막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는 주막을 꾸려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갑시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잘못대했소. 이제 와서 그 말을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박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저는 용서할 사람이 아닙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안쪽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소.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소. 언젠가는 꼭 두 분을 다시 모시겠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막에서 살았습니다. 주막은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주막 앞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너는 후회하지 않느냐? 무엇을요? 나를 따라 나온 것.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온 것도 그것은 후회합니다. 박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님.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막 앞에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 씨의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약속대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을 넘겨서도 건강했습니다. 박 씨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행복하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행복합니다.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두 사람은 그렇게 주막에서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었고, 서로에게 의지였으며, 서로에게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떠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효도는 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아파하는 것일까요?